성주시록 189권 성종 17년 3월 19일 갑자 7번째 기사 1486년 명성화 22년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0일 을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원 이경동, 헌납 이승건, 교리 민사건이 임사홍 등에게 직접을 도로 주는 것이 그러다는 것을 논계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짐작했사 했는데 어찌 고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경동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처음 임사홍을 주의해 주실 때는 단연코 직접을 줄 뜻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미 주셨으니 전하께서 끝내 쓰지 않겠다고는 하시나 뒷날에도 오늘날과 같이 직접을 주실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대신과 의논하고서 주었는데 어찌 도로 빼앗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주시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0일 을축 두번째 기사 경원부 사천 이미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다 너를 청렴하다 하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나의 위임한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전임은 몸가짐이 깨끗하여 오랑캐가 두렵게 여겨 복종하였으나 성품은 참으로 잔포하여 백성을 돌보는 실속이 없었다 하였다. 성주시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0일 을축 세번째 기사 주이정 홍응이 평안도에서 돌아와 복명하였다. 임금이 인견하여 성 쌓는 일을 물으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쌓는 것은 거의 15리이고 농사일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러나 일이 매우 힘드니 해마다 점차로 쌓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민간의 폐해를 물으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변방의 백성이 얼음이 얼 때마다 집을 버려두고 성 안으로 첩입하였다가 5월이나 6월이 되었어야 돌아가면 그 집은 이미 나그네에게 헐렸으므로 해마다 고쳐지니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수령이 백성이 사로잡혀 가면 죄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염려하여 비록 내 주의 백성이라도 다 첩입하게 하는 것인데 검으로는 전에 첩입한 곳이 아니면 모두 첩입하지 말게 하소서. 또 군호를 영구히 관군에게 배정하므로 백성이 매우 괴로워하니 연한을 정하여 교체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또 변방에서 채탐할 때 매우 옳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모든 채탐하는 군졸이 저희 땅에 깊이 들어가는데 혹 활과 화살을 풀어놓고 야인과 서로 이야기하는 자도 있고 또 사사로이 서로 팔고 사서 서로 이익을 찾는 자도 있으니 저들이 이 때문에 우리의 허실을 알면 반드시 변방의 우환을 일으킬 것입니다. 검으로는 채탐하는 군사를 보내지 마소서. 또 평안도의 토호인 백성에게는 군적에서 빠진 자가 잠옷 많은데 이것도 추세하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홍응이 또 변방의 일 몇 가지를 써서 아뢰었는데 의정부와 영돈영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 심의 윤필상 2급의 노사신 이철견 정괄 김경광 이승원이 의논하기를 1. 강변에 있는 여러 진의 토병은 혹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여름철에 의뢰 4번으로 나눠 방수한다면 군사가 매우 적어 만일 적변이 있으면 막을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절도사에게 편부를 물으소서. 1. 벽동에 사는 백성 중에 아이구자의 성 밑에 있는 자는 겨울철에는 아이로 첩입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나 벽동의 방어가 충실하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청컨대 절도사에게 물어서 처치하소서. 1. 창성 동쪽의 자장리는 강변에서 거의 100리 떨어져 있어 저기 들어오는 길에서 먼데 얼미년 창주의 적변 때문에 다그쳐서 첩입하게 하였으므로 백성이 잠옷 원망하나 적기가 군사를 나누어 적을 에워싸고 경병으로 이곳을 노력하면 거기 사는 백성이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다만 이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가볍게 의논할 수 없으니 청컨대 절도사에게 물어서 시행하소서 하고 1. 군호를 영구히 관군에게 배정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또 고쳐서 연한을 정하여 교체하면 사람들이 구차하게 여겨 용노가 날로 피폐할 것이니 청컨대 예전대로 시행하소서. 1. 세조께서 변장에게 명하여 근엄하게 방하고 적의 지경에 사람을 보내어 채탐하지 말게 하셨으나 예전대로 하는데 채탐하지 않으면 적변을 미리 알 방도가 없을 것이니 패하지 마소서 하니
명하여 강변 군사를 번을 나누는 일과 아이 자장리에서 첩이 파기하는 일의 편부를 절도사에게 묻고 관군이 역을 교체하는 일의 편부를 관찰사에게 묻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제 건조의 야인이 다 기순하였으므로 변방이 편안하니 채탐하지 말고자 한다 하여다. 정창성 등이 대답하기를 일찍이 을미년에 적이 변방의 성에 돌입하여 사람과 같이 올 노락질하였는데 이는 척후가 밟지 않은 소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채탐하는 군주를 어찌 가벼이 패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평안도에 호강하고 교활한 백성 중에 군적에 빠진 자가 매우 많으니 추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군호는 나라의 한 명의 군인을 내보내도록 책임을 지던 최하 단위의 조직이다. 3명의 장적을 1호로 하여 1호의 장정 1명을 뽑아 번상하게 하고 나머지 2명은 번상한 장적의 집안을 도왔다. 관군은 관에 소속된 군인을 일컫는다. 관은 지방에 설치된 객사인데 관원이 공부로 다닐 때 숙식을 제공하고 빈객을 접대하기 위해 각 주현에 두었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0일 을축 네 번째 기사 홍응이 아뢰기를 신은 넓고 병들어 의정부에 합당하지 않으니 청컨대 사직하겠습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0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한은 등이 또 사직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0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부안에 갇혀 있는 양인 강한수가 처무의 가재와 전지를 죄다 얻으려고 꾀하여 처의 여동생 동질검을 찔러 죽인 자는 율문에서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승보 신전 능등수 원덕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노를 바쳤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김수동이 임사홍 등의 직첩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고 시간관 이창신이 아뢰기를 임사홍 등의 일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원신이 임사홍이 몰래 시키는 것을 듣고서 전하를 가르쳐 신종이라 하고 현석규를 가르쳐 노기 왕안석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죄가 매우 무거우니 목을 보존한 것도 다행인데 이제 직첩을 준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헤아렸어 하였다. 대가는 이미 내 말을 들었다 하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전일에 하교하시기를 임사홍은 공신의 아들이고 또 대비의 명이 계셨으므로 그 직책을 주었다 하셨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 창신이 아뢰기를 신정은 신숙주의 아들입니다. 신숙주는 세조께서 집을 받고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도왔으므로 그 공이 작지 않으니 임원준이 비록 공신이기는 하나 공이 어찌 신숙주에게 견주겠습니까? 그러나 신정은 죄로 죽었는데 임사홍은 아비의 공으로 특별히 직첩을 주셨으니 그렇다면 신정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정은 죄가 무거움으로 죽였으나 신숙주의 공으로 특별히 신정의 아들을 벼슬을 통하게 하였다. 이 창신이 또 아뢰기를 전일의 후원에서 매를 놓은 것을 힘껏 간쟁하니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내가 짐작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이제도 놓으시니 결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매를 놓더라도 어찌 10순 동안 낙수에서 사냥하는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 창신이 아뢰기를 당태종은 스스로 팔에 좋은 세매를 앉혔다가 미징을 바라고 숨겼으므로 품 안에서 죽었는데 위징을 매우 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하께서 간언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결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동지사 김종직이 아뢰기를 선덕이 우리나라에 성골매를 요구하였는데 사신이 비평하였었습니다. 전하께서 어찌하여 성골매를 길러서 덕에 누를 끼치십니까? 하고 영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조정조에서 다 성골매를 길렀으나 대간이 힘껏 간쟁하는 까닭은 전하께서 사냥에 빠지실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대저 지위가 높고 명망이 높은 자는 임금이 의자에 중히 여기는 바이니 낮은 관원이 허락받지 못하는 것을 대신이 말하면 반드시 따를 것이다. 이 극배가 시종의 격절한 말에 말미암고 또 따라서 경계한다면 임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어 공론이 펼 수 있을 것인데 구차하게 뜻을 맞춰 아부하여 총애를 얻으려 하여 이처럼 아첨하니 낮은 관원의 말이 어디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겠는가 하였다. 그렇다. 이 극배가 왜 저래.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1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1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헌문관 전한 정승건이 아뢰기를 최숙경은 심술이 바르지 않아 사림에 끼지 못합니다. 이제 본관이 수찬이 되었으나 시종의 직임에 맞지 않으니 청컨대 가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무슨 까닭으로 심술이 바르지 않다 하는가 하며 대답하기를 최숙경이 병조 조랑에 있었을 때 당상이 의논하여 전형 별감을 정하여 이미 단자를 썼는데 최숙경이 지워 고쳐서 저 삼촌의 이름을 채워 썼다가 일이 발각되어 당상이 꾸짖고 동료도 비난하여 웃었습니다. 이 한 가지 일로 말하여도 그 마음을 알만합니다. 그때의 판서이었던 어세공에게 물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주스를 보내어 물으니 어세공이 대답하기를 강원도 전형 별감의 구전 단자를 성서하여 입게 하려 하는데 최숙경이 지우고 제 처남으로 고쳐 썼으므로 신이 그가 속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서원에게 물었으나 숨기다가 굳이 물은 뒤에 최좌랑이 한 짓이라 하였습니다. 신이 그 사람됨을 더럽게 여겼으나 동료에게만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최숙경은 간술이 많았다. 전에 심은청의 낭원이 되어 오래 청무를 맡았는데 사업을 끝날 때 무릇 거기에 쓰던 종이 괴안 따위를 몰래 제 집으로 날라갔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다 하였다. 구전단자는 산품 이하의 당하관을 임명할 때 이전화 병조에서 임무를 청거하면 임금이 구두로 이를 승인하는 제도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1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문의에 갇혀있는 권력 부위 장사자가 정모 김씨를 해하려고 실행하였다고 거짓하여 임명서를 만든 줄은 율문에서 교 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1일 병인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한언이 아뢰기를 임사홍은 죄가 주고 마땅하나 특별히 외방에 귀양 보냈으므로 사람들은 다 종신토로 패고되어 귀양 간 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래지 않아 면방되어 집으로 돌아가 처자와 서로 만났습니다. 이제 또 직접을 받았으니 임사홍이 다시 조정에 끼는 것은 이것이 그 조짐입니다. 예전부터 소인이 다시 쓰이면 화가 되는 것이 반드시 컸는데 이는 상상께서 환히 아시는 것이니 어째 신이 말하기를 기다렸어야 아시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임사홍을 다시 쓰려는 것이 아니다. 쓰더라도 한낱 임사홍이 어찌 조정을 해치는데 이르겠는가 하였다. 한은이 아뢰기를 예전부터 임금이 소인을 쓰되 처음에는 나라의 우환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마침내 화폐하게 된 이가 많습니다. 이제 조정이 청명함으로 이런 염려가 없을 듯 하겠으나 그 기미를 삼가지 않았으나 안 되겠습니다. 하고 시독관 신종호가 아뢰기를 예전부터 소인은 허물을 골칠 데가 없습니다. 이미 내졌다가 다시 쓰면 우환이 되는 것이 더욱 참혹하였는데 송나라의 장돈 채경이 그것입니다. 임사홍의 죄는 종사에 관계되는데 대비께서 분부가 계셨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모자 사이인데 어찌 그 죄를 반복하여 아뢰지 않으셨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비의 분부 때문이 아니다. 내가 대신과 의논하여 준 것이다 하였다. 신종호가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초년에 엉방을 폐하셨는데 요즘은 다시 설치하여 송골매를 기르십니다.
당나라 덕종이 초년에는 길든 코끼리를 놓아보내고 닭싸움을 폐하하고서 정치의 뜻을 기울여서 산동의 교만하고 거센 병들이 다들 허물을 뉘우쳐 순종을 다했는데 얼마 안 가서 오방을 설치해 사냥을 일삼았으므로 마침내 건중의 난을 가져왔습니다. 전하의 성명으로 어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조짐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짐작하겠다 하였다. 지평 원보륜이 아뢰기를 헌문관의 소위에 감사 육경에게 마땅하지 않은 자가 끼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청컨대 그 성명을 물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말에 신하가 알기로는 임금만한 이가 없다 하였다. 지금의 삼공육경에 어찌 소인이 있겠는가? 헌문관의 소인은 성명을 지칭하지 않고 범칭하였으니 이는 인심을 경동한 것이다 하였다. 신종호가 아뢰기를 감히 소인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물망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성명을 하문하신다면 두루 아뢰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의 상공 육경에는 다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 성명을 묻겠는가 하였다. 건중의 나는 당나라 덕종의 연호이다. 건중 4년에 783년이다. 주체가 태위가 되어 장안의 근거로 모반을 한 일을 말한다. 이때 주체는 그의 장수에게 소살되었고 덕종은 건중의 연호를 흥문으로 개원하였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명하여 월성의 문신을 모아 신생이 여희를 잘 알지 못한 과실이라는 제목의 논과 꽃이 낙양성에 만발하였다는 제목의 율시로 시험하여 이 의무가 어뜸을 차지하고 구원에서 무신의 사후를 시험하여 임득창이 어뜸을 차지하였는데 다 화를 내렸다. 여희는 춘추시대 여융의 딸로서 진나라 헌공이 여융을 정벌할 때 패비로 삼았는데 그는 자신의 아들 해제를 태자로 세우고자 당시에 태자였던 신생을 참수하여 죽게 하고 두 공자도 축출하였다. 그러나 헌공이 죽자 대부 이극이 해제와 그 동생 탁자를 죽이고 여의도 죽임을 당하였다. 성조실록 189권 성조 17년 3월 2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조종조부터 양인인지 천인인지가 가려지지 않는 사람은 보충대에 영속하여 자손이 신력을 잊게 하였는데 거관하지 못한 사람은 다 분수에 안정하여 종량할 생각을 끊었습니다. 이제 대전에 양인이 자기비, 공비, 사비를 얻어서 낳은 자식은 사만하면 거간한다는 법이 있으므로 이 때문에 양인인지 천인인지 가려지지 않은 자 중에서 분수가 아닌 것을 바라서 고장하는 자가 많습니다. 신들이 상고하건대 보충대에 영속한 자손은 결코 거간할 수 없거니와 양인이 자기비, 공비, 소비, 사비를 얻어서 낳은 자식과 보충대가 천인이었을 때에 낳은 자식들을 대소 관원들의 첩이 낳은 자식의 예에 따라 거간하여 벼슬길에 통하도록 허락한다면 좀비가 차스를 잃어 대체에 방해가 있으니 참컨대 보충대에 붙이지 말고 좀비의 구분을 달리하소서 하니 영도령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 심의 윤필산 홍웅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양인인지 천인인지 가려지지 않은 사람을 보충대에 영속하는 것은 조정도의 구법이니 갑에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 대전에 양인이 천인이었을 때 낳은 자식을 거관하도록 허락한다고 한 것은 조정도에 없던 법이니 참컨대 삭제하소서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보충대에 영속한 사람은 다 양인인지 천인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한때 임시로 마땅한 제도를 세워 거간하지 말게 한 것이니 항상 시행하여 오래 계속될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양인이 아니면 천인이 되는 두 길만이 있을 뿐인데 이제 양인과 천인 가운데 한 가지 사람들을 따로 만들되 자손끼리도 영구히 거간할 길을 없앤다면 정법에 있어서는 아마도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옛 대전에 조간과 문음의 자손은 첩의 자식 외에는 보충대에 붙여서 거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이 영속한 자는 거간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대전에는 벼슬의 높낮이와 문음의 유무를 논하지 않고
공천, 사천이 아니면 그 천첩의 자식을 다 보충대에 붙여서 거간하니 이것으로 보면 영속한 자를 을에 거간하여야 마땅한데 더구나 대전에 영속하는 법이 없음이겠습니까 하고 윤호가 의논하기를 보충대에 영속한 자는 향리가 낳은 자식의 예의에 의하여 거간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노사신의 의논을 따랐다. 문음은 선조의 여덕이 있는 집안을 말한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 윤호 이철견이 와서 아뢰기를 사복시 관원의 구임은 이미 대신에게 명하여 의논해서 정하고 이조와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법을 세운 지 오래지 않아 이조에서 문득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변치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정을 잘 아는 자를 가려서 홍문록의 예의에 의하여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임시하여 쓰는 것이 어떠한가. 영돈용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상손 심의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사복시의 구임에 합당한 자를 사복시 제조와 이조에서 의논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제수할 때 함께 의논하려 한다면 이는 이조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또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사복시의 구임은 하는 관원은 가려서 쓰면 될 것입니다. 다시 사복록을 둔다면 다른 관사에서도 전례로 원용해서 할 것이니 꼬투리를 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문관에도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운사하고 고문하는 것인데 어찌 감히 이것과 견주겠습니까?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여러 관사의 구임하는 관원은 이조에서 그 제조와 함께 의논하여 차정하는 것이 법입니다. 제수할 때에 전조에서 스스로 가려 써야 하는데 제조가 어찌하여 참여하겠습니까? 첨정 이상의 의논은 한둘이 아니므로 반드시 합당한 자가 있을 것인데 또 어찌하여 반드시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써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판관 이상의 구임에 합당한 사람을 이조에서 제조와 함께 의논하여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자리가 비는 대로 차임하라 하였다. 홍문록은 홍문관의 교리 수찬을 선임하는 기록을 말한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조지스가 아뢰기를 옛말에 자주 사유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사유를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재변 때문이기는 하나 지나치게 사유하였으니 이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임사홍은 죄가 국가에 관계되는데 어찌 사유로 인하여 문득 직첩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요순이 사용을 죄 주었으나 사유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조지스가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초년에는 송골매를 죄다 놓아보내고 응방을 패하셨는데 이제 다시 응방을 두어 송골매를 기르시니 아마도 만류의 패단이 있을 듯합니다. 하고 사관 허왕이 아뢰기를 언방을 다시 두어 매를 기르는 것은 완호하기 위한 것이니 신은 마침내 덕에 누를 끼치게 될까 염려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짐작해서 하겠다 하였다. 장령 이이가 아뢰기를 대전에 받은 자가 죽으면 고치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 법은 남의 전지나 노비를 얻은 자를 위하여 둔 것입니다. 요즘 하교를 받아서 부모의 전지나 노비에도 이 법을 쓰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이미 죽고 아들, 딸의 아들이나 사위가 살아있는데 부모가 아들, 딸이 살아있을 때 준 문계를 고치려 하여도 그 아들, 사위가 숨기고 내어주지 않으면 조부모가 노여워서 다른 죄로 무고하므로 가리기가 매우 어렵고 조부모와 손주가 서로 성사하여 강상을 더럽히니 매우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아들, 딸의 물건은 다 부모의 소유이니 그 뜻으로 고쳐하는 것이 옳습니다. 죽음은 고치지 못한다는 법을 부모에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모가 아들, 딸에 대하여 그 살고 죽는 데에 따라 호하게 하고 박하게 하는 것은 인정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부모가 늙었으나 살아있는데
아들, 딸이 우롱하여 혹 죽은 자의 전지, 노비를 빼앗으려고 꾀하기도 하므로 죽으면 고치지 못하게 하여 그 간사한 짓을 막은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서로 다시 의논하여 하겠다 하고 이어서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5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심해 윤필상 홍흥 노사신 윤호가 의논하기를 대전에 죽으면 고치지 못한다는 법은 부모 조부모가 자손에 대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남에게 노비를 주고 문득 생사와 정의의 냉환에 따라 가볍게 문서를 고침으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부모 조부모가 자손에 대하여 고치지 못하고 자손은 부모 조부모를 거스른다면 이는 윤리가 문란하여지는 것이니 단연코 이 법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5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송골매를 놓는 것을 보았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병조의 설이 신집이 속에서 전제를 만든 죄는 율문에서 참되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찬손 심의 윤필상 윤호가 의논하기를 신집은 죄가 주고 마땅하나 일이 망령스러운 데서 나왔으니 정상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신집은 법에 마땅히 차명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관사의 서리를 속인 데 지나지 않을 뿐이니 아마도 다른 증상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신집은 한때 속이려고 꾀를 써서 읽고 해설하였을 뿐이므로 참으로 속여서 제설을 만든 자가 아니니 이 율문에 의한다면 너무 무겁습니다 하니 사형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와 이조 당상을 명소하여 사복시의 구임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 아뢰게 하였는데 모두 64인이었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2급배가 아뢰기를 국초부터 영구히 정속하는 보충대를 설립하여 병조에 붙여 여러 곳에 이바지하는 신력으로 대대로 입역하고 종량한 때가 없었는데 노사신의 의논에 따라 종량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선상과 보정병이 보충대를 가름하여 여러 곳에서 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상은 관가에 공무를 바치고 보정병도 정군임으로 부릴 수 없습니다. 신은 조정의 성법을 하루아침에 문득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주는 이조에 오로지 맡기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관여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제 사복시의 구임하는 관원은 전주가 이조 당상과 함께 의논할 수 있습니다. 마정이 나라의 큰일이라 한다면 군기시도 병기를 맡음으로 사복시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니 또한 제조가 함께 의논하여 하겠습니다. 전자의 사복시 제조가 이조와 함께 의논하여 제수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는 정권에 참여하려는 것인데 전하께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이조와 함께 의논하여 구임에 합당한 인원을 뽑아서 아뢰게 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복시의 관원은 한둘이 아니니 그 중에서 쓸만한 자를 이조해서 스스로 가려서 제수하여야 마땅하고 반드시 함께 의논할 것은 없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보충대의 거관을 다 들어준다면 불의 사람이 없어질 것이니 병조로 하여금 상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제조가 비록 이조와 함께 의논하여 장부에 적어두더라도 그 의망은 이조가 오로지 맡았으니 내 생각으로는 무방하겠다 하였다. 도승지 성근이 아뢰기를 대전에 보충대가 천인이었을 때 낳은 자식을 모두 종량하도록 허락한다고 한다면 보충대와 사천이 혼인하여 낳은 자식도 다 종량할 것이니 지극히 옳지 않습니다. 하고 지평 권인손이 아뢰기를 사비가 주인에게 달아나 양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이 보충도에 들어가 본주와 헐떠두며 서로 송사한다면 풍속이 아마도 이를 따라 무너질 것입니다. 하고 정은 김수동이 임사홍의 직첩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고 시독관 민사근과 권인손도 그것이 옳지 않음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전주는 관리의 임명을 위하여 후보자를 가려서 임금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선상은 각 지방 관아에서 뽑아 서울로 올려 보내던 노비를 말한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영안도 관찰사 성준을 인계하였다. 성준이 아뢰기를 육진의 군사와 말은 본디 옳차고 강하다고 일컬었으나 이제는 다 참패한데 수령이 마땅하지 않은 사람인데다 말미암은 것입니다. 육진의 수령은 이미 문신을 차출하여 보내게 하였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문신이 아니더라도 창간하고 재주가 있는 자를 가려서 제수하면 백성이 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이 마땅한 사람이면 군사와 말이 절로 옳사고 강해질 것이니 문신을 가려서 차출하여 그 패단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준이 아뢰기를 영안도의 백성으로서 다른 곳으로 홀러가서 사는 자가 매우 많으니 청컨대 쇠하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안도의 백성은 어리석고 미혹하기가 너무 심하므로 한꺼번에 죄다 소환하여 하면 인심이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이니 점차로 쇠환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성준이 아뢰기를 서울에서 장사하는 무리가 붉은 면포와 검은 면포를 많이 가져다가 민간에 전매하는데 어리석은 백성이 의복과 군기를 죄다 삽니다. 그 백성의 재물을 좀먹고 군기를 줄게 하는 것이 막심하니 일체로 청크대 금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사는 사람을 엄히 금하는 것이 옳다. 나는 궁중에 깊이 있으므로 민간의 배단이 되는 일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비록 진상하는 물선이라도 장만하기 어려운 곳이 있거든 반드시 규례에 얽매여서 장만하여 바칠 것이다. 바칠 것이 없다 하고 임금이 도우승지 성근에게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우의정이 말한 사복시에 구임하는 관원의 일은 장부에 적어두지 말고 예조에서 임시하여 가려서 쓰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8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8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평안도 영안도의 관찰사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에게 하사하기를 무릇 피인이 주는 물건을 이 예전에는 별로 검하지 않았으므로 변장이 의뢰 다 받았으나 이적을 대우하는 도리는 엄하게 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 주는 것을 받았는데 저들이 청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들어주면 공도를 해치고 무리치면 모욕을 받는다. 혹 무리치고 받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노여워할 것이다. 하나 청렴한 것을 가상하는 것은 인심이 같이 하는 바이므로 저들이 겉으로는 노여워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왜곡할 줄 알 것이니 이제부터는 주는 것이 있거든 말하기를 손님과 주인이 교제하는데 성의가 귀한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물건을 주어 서로 더럽히겠는가. 더구나 국법이 매우 엄하니 이제 받으면 뒤에 반드시 꾸중이 있을 것이다 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타일러 굳이 무리치고 받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국법이 엄하다는 것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지키는 절개를 보여 저들이 원망하고 노여하게 이르지 않고 넘연하여 범할 수 없다는 뜻이 있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30일 얼라의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30일 얼라의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판결사 김춘경이 삼촌숙 홍극치의 노비를 거짓한 죄는 대전에 의하면 결장 100대의 도 3년에 차하고 신을 죄다 빼앗아야 합니다마는 일이 사유 이전에 있었으니 엿과 만을 거두어서 주인에게 주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엿가는 일의 품삯이다. 거짓은 거짓 문서로 남의 것을 차지합니다. 선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30일 올해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상당 부원군 한명회가 아뢰기를 각도의 어전을 국가에서 가난한 백성에게 주도록 허락하였으나 힘이 미약하여 스스로 지르지 못하므로 가까이 사는 호강한 백성이 질러서 그 이익을 나누는데 한 해에 얻는 면포의 수량이 매우 많으나 받아들이는 세는 매우 가볍습니다.
이제 흉년으로 인하여 구경이 넉넉하지 않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어전의 새는 어물을 거두고 나서 또 면포를 받아들이게 하며 그의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면포를 더 거두면 패단이 있을 듯하나 어전의 이익이 매우 많으므로 백성들은 다 즐거이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호조에 명하여 규획하여 아래게 하였는데 호조에서 아래기를 어전마다 벼슬이 있는 사람 3인을 따로 정하여 감고시켜 잡은 물고기 수량을 적어서 본 고을에 알려 장부에 적어두게 하고 또 가을에 제 은사로 하여금 어물을 도합하여 세어 면포를 배정하되 세 몫으로 나누어 두 몫은 어전을 지른 사람에게 주고 한 몫은 사선시에 상납하게 하소서였다. 이때 이르러 안산구수 조문숙이 상소하기를 지난해의 가뭄으로 온 나라하니 그 재앙을 입었으나 연해의 고울이 더욱 심하여 생민이 보기에 딱합니다. 그러나 그 힘입어 생활하는 것은 어전뿐인데 가난한 백성이 고기 한 마리를 얻으면 팔아서 끼니를 이어갑니다. 이제 의논하는 자의 말에 따라 그곳 고울들로 하여금 감고를 많이 정하여 고기의 수량을 적어 세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고울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전을 지른 백성도 제 비용을 헤아리는데 두 몫의 이익으로는 스스로 보충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므로 혹 이미 질렀다가 다시 없애 줄인 백성이 힘입어 살아갈 길이 없으니 국가에서 평소에 거두던 세도 따라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은 어전에 대한 면포의 세를 없애어 나라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문숙의 말은 지나친 듯 하나 내가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닌데 이익을 다툰다는 이름을 얻으면 후세에 반드시 논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는 마지 못할 일이 아니니 예전대로 세를 거두라 하였다. 어전은 어사를 말한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3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호조의 쌀에기를 병조와 함께 녹양장 안의 전지가 도로 묵은 것과 일구는 것의 편부를 살폈습니다. 녹양장은 다른 목장의 예와 달라서 사통 5달하므로 고약한 짐승과 도둑이 흥행하여 신초를 채취할 뿐이고 끝내 말을 놓아 먹이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광인원과 광제원의 위전은 아직 떼어주지 않았고 일군 전지도 많지 않아 인가를 철거하여 그 땅을 도로 묵히면 마땅히 사람이 없는 빈 들판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도둑의 소굴이 될 것이니 청컨대 두 원의 위전은 대전에 의하여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떼어주어 장부에 붙이고 그대로 경작하도록 허락하소서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태조께서 도읍을 정하신 뒤에 살고지 녹양의 두 목장을 두셨으니 그 염려가 원대하셨습니다. 그 뒤에 침범하여 차지하고 일구는 사람이 있으면 이치가 엄히 징계하고 도로 묵혀야 마땅하고 숨돌리 계책으로 사람들이 경작하도록 허락하였으면 안 됩니다. 엄히 금하지 않으면 세력 있는 집에 차지되어 나라에 빈 땅이 없고 목장이 될 곳도 없을 것이니 국가를 도모하는 계책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전에 이 시에 변란이 있을 때 세조께서 각 도에서 군사를 징발하시어 그 수가 1000만에 이르렀는데 이 목장이 없었던들 어떻게 군사를 두은 척했습니까? 이것으로 보면 이 목장을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으니 한결같이 예터대로 두고 경작을 하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초는 뗄나무이다. 위전은 미토고 이 시의 별난은 세조 13년 1467년에 길주의 호주 이시가 그 아우 이시압과 함께 지방적 세력을 배경으로 하여 북도의 수령을 남도의 인사로서 삼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북도인을 선동하여 일으킨 반란이다. 이때 이시의 이시압 형제는 관공에게 사로잡혀 처형되었고 이 난에 관련된 자들은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김질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절도사는 매양 2, 3월에 도내의 군사를 모두 진발합니다. 명목은 제포 산행이라 하는데 종행으로 말을 달리며 모맥을 짓밟아서 노루와 사슴을 잡는 것이 많으며 1천여 마리에 이르기까지 이르니 다만 군졸이 수고로울 뿐만 아니라 여러 고을에서 지공하는 패단도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거무의 제포는 수령에게 책임지어 준비해서 드리게 하여 그 패단을 없애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이전에 그 도의 관찰사와 절도사를 지낸 사람에게 묻도록 하겠다 하였다. 김질이 또 아뢰기를 중국인을 안동에 가는 통사가 매매할 포화를 많이 가지고 가서 장사할 미천으로 삼기 때문에 연로의 참과 역에서 이를 실어 보내기에 고생을 하는데 이는 통사 혼자만 가고 검찰하는 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청와대 조경 사신이 갈 때 한꺼번에 안동해 보내어 이러한 배단을 없애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제포 산행은 나라의 제사에 쓰일 포육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하던 사냥이다. 모맥은 밀과 보리이다. 지공은 음식물을 이바지합니다. 제포는 제사에 쓰이는 포육을 말하는 것이다. 조경 사신은 명나라에 보내던 사신을 말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이극배 김경광 이극균 정문영 박상손이 의논하기를 제포는 처음에 여러 고을로 하여금 준비해드리도록 하였는데 수령들이 이로 인하여 비록 농사딸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백성들을 뽑아 사냥을 하면서 만약 들어 부족하게 되면 백성에게서 값을 거두므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폐단을 없애려고 하여 절도사로 하여금 농한기에 부근의 군주를 모아 2, 3일 동안 사냥하게 하여 겨우 제포만 채우고서 바로 그쳤으니 어찌 폐단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 고을로 되돌려 정한다면 폐단이 다시 전과 같을 것이니 다만 절도사로서 법을 어긴다거나 폐단을 만드는 자에게는 중론하여 징계한다는 뜻으로 유시를 내려 계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난중에 일찍이 평안도 절도사가 되었을 때 사냥에 써던 것이 무려 수천 마리나 되었는데 군주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다 여러 고을에다 주어서 포를 만들도록 한 것이 모두 정해진 수가 있었다. 수령이 그 수를 채우려고 하여 혹은 염소나 돼지의 포로서 보충을 하니 온 도에서 이를 비웃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일본국 일개주 본성에 거주하는 원일 관서로 거주 도원스 원정교 비전주 하성포 오도 우구스 원승 서해로 대지 하도 수호겸 해주 태수 원번 상송포 나구야 등능수 뇌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로를 바쳤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김수 동이와 쌀에기를 대간이 길을 갈 때는 좌우에서 벽제하고 조간 산품 이하가 모두 피하는데 이는 대간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신이 길에서 비응인과 내관 10여인을 만났는데 모두 말을 달려 지나가면서 피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다만 신을 업신여긴 것뿐만 아니라 조정의 기강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청가대 비엄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그들을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대가는 사헌부, 사가는 내 뱃슬을 통칭하는 것이다. 벽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구종 별배가 자빈의 통행을 통제하는 것이다. 비응인은 매를 부리는 사람이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2일 정축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김백겸이 치게 하기를 야인이 강북의 땅을 불지러 초목이 다 탔어 의비할 데가 없으니 강을 건너 채탐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장근대 이쪽 강가에 있는 산의 높은 곳에서 호망하게 하소사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병조 당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홍응이 의논하기를 방하는 것을 굳게만 한다면 비록 채탐하지 않더라도 가할 것이니 아랫바에 의하여 이쪽 강가에 있는 산의 높은 곳으로 환히 바라보이는 곳에서 호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강을 건너 채탐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으니 우선 아랫바에 따라 시행하되 도로 무성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거전대로 채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신승승, 박승손, 김긍유, 송룡은 의논하기를 조종조에서 이미 연대를 설치하고 또 채탐을 보냈던 것은 그것이 사려가 깊었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야인들이 사냐를 다 불태웠다 하나 광야의 인목이 어찌 모두 불타서 없어졌겠으며 더구나 지금은 나뭇잎이 우거져 있을 때이니 어찌 의비할 데가 없겠습니까? 청건대 전례대로 채탐하여 변방의 수비를 엄하게 하도록 하소서하니 심해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3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4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영안도관절사 성준이 하직하니 명하여 활과 화살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4일 김이호 두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해청을 날리는 것을 보았다. 해청이 있었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김수동이와 쌀에기를 지금 신이 거느린 나장을 형신하도록 명하였으니 청건대 비엄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내감과 응사가 갈도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피하지 않았다면 죄가 있는 것이다. 나장이 이르기를 청점을 단 내관이 따라왔었습니다고 하였으니 내관 정조는 당상관이 아닌데 어찌 청점이 있겠는가? 이것은 나장이 망령되게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나장이 처음에 벽제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신하도록 한 것이다. 그대에게 관여된 일이 아니니 비엄하지 말라 하였다. 갈도는 취재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구종이 소리를 질러 일반인의 통행을 금하는 것이다.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점은 안장 위에 덮은 푸른 헝겊을 말한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승지 성근 등이 아뢰기를 오늘의 조참 때에 산품 이하의 관원이 전정의 반열에 들어갈 적에는 느리게 걸으면서 추창해 들어가지 않았으니 공경하고 삼가는 뜻이 매우 없습니다. 청근대 금장을 거듭 밝혀서 조종의 의식을 엄숙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감찰이 능히 교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사관원으로 하여금 공문하게 하되 얘도 감찰 14원을 좌천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7일 임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견한 직구가 와서 토산로를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첨지 조전 언팔이 돌아올 때 보여주신 후추의 종자는 상구로부터 본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며 부상은 여러 주에 있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널리 구하고자 하고 있으니 만약 구하게 되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낙하에서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산명 소필이 구해간 대장경 가운데 14척이 풍으로 손실되었습니다. 산명이 사선을 보내더라도 구하기가 어렵고 귀국의 번거로운 비용을 두렵게 여겨 제가 나와서 청과에 얻어달라고 하였으므로 이제 아뢰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사자로 하여금 14척을 다시 내려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그놈의 대장경 성종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종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소 이전의 사위가 바친 바의 후추값이 적다고 하면서 성을 내어 말하기를
우리가 본도로 돌아가게 되면 도주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면서 길을 떠날 듯이 전연하였습니다. 전연 없습니다. 하면서 길을 떠날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하므로 낭청을 보내어 말하게 하기를 후추는 본래 정해진 값이 있으니 다시 아래기가 어렵다 하고 사외가 대답하기를 후추의 감해진 값이 1118필에 이르니 만약 본도로 돌아가게 되면 도주가 반드시 우리를 사죄에 처할 것이니 다같이 죽을 바에는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하였다. 명하의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정장손 노사신 윤호가 의논하기를 참건대 말대로 수량을 더하여 주게 하소서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변방의 근심은 항상 작은 데서 일어나는 것이니 소비되는 것이 비록 많을지라도 아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500필만 더 준다면 저들은 반드시 만족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고 은필상은 의논하기를 지금 원하는 데 따라 더해주게 되면 뒤에 오는 자가 이를 본받을 것이니 이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외인은 목숨을 가벼이 여기므로 혹시라도 자진할까 두려우니 호주로 하여금 잘 헤아려서 값을 정액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값이 이미 정해졌으니 더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후하게 보내주고 박하게 받는 것이 제왕의 원인을 대하는 도리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데 따라 더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만일 값을 증액한다면 뒤에 이를 본받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다. 소유전이 사는 곳은 깊숙하고 멀어서 대마도와 같이 우리 경계에 바싹 다가 있지는 않으니 비록 간혹 분원을 맺을지라도 어찌 능히 우리의 근심이 되겠는가. 예주로 하여금 의를 들어 다시 효유하게 하라 하니 예주에서 다시 낭청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들이 의를 사모해 와서 토산물을 바쳤는데 값을 구하는 것이 너무 심하니 이것은 재물 때문에 온 것이다. 해주에서 이미 그 값을 정하였는데 어찌 다시 주상께 아뢰겠는가. 너가 오히려 그 도주를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우리 대국이겠는가 하였는데 사외가 대답하기를 대장경은 우리에게는 내려주지 않으면서 대내전에게는 내려주었고 대마주에서 무릎 바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값을 후하게 주면서 우리에게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귀국에서 우리 도주를 대하는 것이 대내전과 대마주만 같지 못합니다. 함으로 전교하기를 형세가 진실로 거부하기 어렵다. 호주로 하여금 잘 헤아려서 더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예주 참이 권중린이 아뢰기를 외인이 바친 바 목란피 차자 후추와 같은 것은 나라의 소용에 요긴한 것이 아닌데 그 값이 너무 비싸서 드는 비용이 적지 아니합니다. 청건대 변장에게 유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와서 바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주로 하여금 상의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주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주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대선국행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성주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9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호원에서 해창 날리는 것을 보다. 성주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9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강관 이창신이 아뢰기를 국가에서는 대관을 예로서 존중하여 예사관원과 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원과 같이 그 품계가 가장 낮은 경우라도 의정부에서 참말하게 되면 삼공의 존귀함으로써 반드시 담례가 있으며 길에서 만나게 되면 말에서 내려 서로 업을 하는데 이러한 예문은 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응사가 길에서 정은 김수동을 만나 말을 타고서 그대로 지나간 것은 그 죄가 무거운데 전하께서 내버려 두고 묻지 않으시니 신등은 소인이 기탄하는 바가 없어 대간을 경멸할까 두렵습니다. 또 사관원의 나장을 장을 때려 신문하도록 명하시니 만약에 혹시라도 장 아래서 운명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면 성상의 호생지덕을 손상할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대간을 예로서 존중하는 것은 조정의 기강을 진작시켜 엄숙하게 하라는 것이다. 다만 아래 사람이 위스를 빙자하여 그리낌이 없으니 이것은 죄줄 만한 것이다.
또 나장이 말이 많이 모순되고 어긋나기 때문에 고신하도록 명한 것인데 지금 그대들의 말을 듣고 보니 마땅히 풀어주어야 하겠다 하였다. 이 장신이 또 아뢰기를 신중년에 황희도의 기근이 심하였는데 안초가 관찰사가 되어 마음을 다해 구휼하니 주린 백성이 보고서 문득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초가 피로에 지쳐서 몸이 파리해져 병이 나서 죽었는데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를 사모하고 있어 그 이름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가 백성을 살린 공이 작지 않으니 몸은 비록 죽었지만 청와대 상전을 베푸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개손이 영안도 관찰사가 되어 몸풍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였으므로 내가 특별히 추증하도록 명하였는데 구황을 잘하기에 이른 것은 진실로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으로 해서 뒷날에 배단이 없겠는가. 그것을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는데 제신들이 모두 의논하기를 안초가 구황으로 근로한 것은 바로 신자의 직분이니 추화에 상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그렇구나. 상제는 공로이 크고 작은 데에 따라 상을 주는 격식을 말한다. 성주시로 190권 성종 17년 4월 9일 갑신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190권 성종 17년 4월 10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정은 김수동이 서장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이 보잘것없는 몸으로서 대간의 열에서 대주의하고 있으나 되돌아보건대 천박하여 그 직문에 알바하지 못하였습니다. 응사가 신을 길에서 만나 예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이 여러 차례 비염할 것을 청하였으나 성상의 유지가 정령하였습니다. 다만 생각한데 도졸이 신으로 인하여 죄를 받게 되어 신이 전년이 벼슬에 있기가 마음의 실로 미안합니다. 참건대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는 실수한 것이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상상께서 저기하신 처음에는 온 정력을 기울여 나라를 다스렸으므로 해청을 날려보내고 동산의 사슴을 놓아주어 진실로 덕행이 누가 없었다. 건년 이래로 엉방을 설치하여 팔에다 응구를 두르고 허둥지둥하는 자들이 여염에 뛰어들기에 이르렀다. 비록 대간과 시종이 항소 극론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응사가 관원을 능욕하여도 내버려 두고 묻지 않으며 도리어 관원의 도조를 장을 때려 신문하여 운명에 하는데 이르렀으니 어찌 성덕에 누가 되지 않겠는가. 당시에 조용하여 한 사람도 10점 소를 올려 미진과 같이 하는 자가 없었으니 애석하다 하였다. 도조로 나장을 가리킨 것이다. 전녀는 부끄러움이 없는 모양이다. 응구는 매바지할 때 팔에 끼우던 가죽 팔찌이다. 항소 극로는 임금에게 표문을 올려 극력으로 논합니다. 10점 소는 미징이 당나라 태종에게 올린 검소하고 득음을 들어야 한다는 등의 10가지 일로서 군주가 이를 소홀히 하면 작은 일이 점점 커져 큰 화가 된다고 하였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0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선 이경동 등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감찰 14원을 주 1을 규철하지 못하였다 하여 모두 좌천시키니 신등은 벼슬에 있기가 미안합니다. 청와대 되제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이 경동이 또 아뢰기를 상부의 장이 된 자는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아래로는 백류를 규철한 연우라야 바야로 그 직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전자의 강석경의 내성의 직을 고칠 것을 청하였는데 조그마한 정승도 도달할 수 없어 여러 차례 사직할 것을 청하였지만 용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감찰이 조참할 때 반열을 규철하여 바로잡지 못하였다 하여 좌천된 자가 14원이나 되니 이 또한 신이 조정의 기강을 정숙하게 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그러니 전연하게 벼슬에 있는 것은 무리가 두려우니 청컨대 빨리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므로 전교하기를 백관이 내정에 추창해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그들이 대선을 두려워하려 들겠는가 하였다. 또 다른 윗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정을 아랫사람이 가끔 넌저시 알려줍니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0일 을류 세 번째 기사 김경광을 세자 좌빈객으로 삼고 유지를 세자 우빈객으로 삼았다. 그렇구나. 성종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0일의 병술 첫 번째 기사 후원에서 해청 날리는 것을 보다.
성조실록 190건 성종 17년 4월 1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안남도 절도사의 계본에 의가히 아뢰기를 회령의 성저의 알타리 중추 김단다무가 처자 및 종류 20여인이 해산진의 변경을 넘어 탑동에 와서 두은치고 있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고적을 피하여 왔으니 여기에 살면서 번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해산은 정로의 요해초로서 군민이 단약하고 또 지킬 만한 장승이 없으니 만약 허접해 살게 한다면 다만 구하는 것을 지탱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원수진 집에서 반드시 이로 인해 불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청컨대 절도사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 회령 성밖은 본래 너희들이 그 전에 살던 땅으로서 종류가 모두 있으니 비록 월적합이 와서 원수를 갚으려 한다 하더라도 변장이 길을 타서 구호한다면 오랑캐가 감히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너희들로 하여금 여기에 옮겨 살게 한다면 오랑캐는 반드시 우리가 너희들을 비유한다고 의심하여 원망을 품고서 불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니 속히 너희들의 거주지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여 후환을 건절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